아마추어나 학생들이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들어놓고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다운스윙이잖아요. 다운스윙. 여기서. 근데 아마추어는 왜 이게 안 될까요? 다운스윙을 하려면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우리가 원인을 찾아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력이에요. 왼팔이 정말로 부상을 당했어요. 제 왼팔은 단지 클럽하고 이렇게 연결만 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근육만 쓸 수 있고, 왼손목 코킹도 얘 혼자 못해요. 왼팔 드는 것도 얘 혼자 못 들어요. 그러면 오른팔의 도움을 받거나 몸의 움직임에 도움을 받아서 왼팔을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팔을 띄면 얘는 왜 떨어졌을까요? 클럽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라인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결국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고 요 끝이 앞에 있는 연장선의 라인을 계속 지키고 들어오면 요 그립의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겠죠? 요 방향대로 그냥 떨어지게 돼버거든요. 떨어지면서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원모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얘를 꽉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자, 여기서 힘으로 떨어뜨린다? 얘를 이렇게 떨어뜨린다? 동시에 이게 될까요? 0.24초 안에? 그러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왼팔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얘를 들잖아요. 그럼 공은 항상 내 몸보다 밖에 있어. 본능적인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손이 다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를 힘으로 끄집어내리면 공 쪽으로 끄집어내려. 그럼 여기서는 어느 정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 진행을 하면 벌써부터 이 클럽은 공보다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얘를 떨어지게 내버려두면 떨어지게 내버려두면 떨어지면서 멈추지 말고 몸이 비켜주면 자, 그리고 회전의 물리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호모 켈리는 회전의 물리학에 대해서 골프 법칙을 그렇게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 사용하고 단순하고 일반적인 포스의 법칙과 모션의 법칙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뭐 중력이나 이런 거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골프에 필요한 물리학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단지 사물을 마치인 것처럼 본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결국은 중력이잖아요. 내가 중력을 느끼면서 이렇게 걷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도 중력은 항상 작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골프에서 필요한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제가 볼 때 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비거리 레슨 한다고 지면발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을 때도 지면발력은 쓰이잖아요. 제가 뛰면. 제가 뛸 때 지면발력을 더 세게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에 관한 거를 조금 아마추어 분들이나 프로들이 좀 이해를 하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요 착시 현상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운스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은 이 왼팔하고 클럽이 정말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 구조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떨어지겠죠. 어딨냐는 거예요. 클럽 헤드가. 그럼 여기서는 쟤를 맞추려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걸 왜 잘 못하냐? 중력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왜 안 떨어져요? 제가 만약에 왼팔과 클럽을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들어주면, 근데 아마추어는 왜 못할까요? 안 떨어지게끔 드는 거예요.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입장에서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왼팔로 얘를 이렇게 들었어요. 0.24초 안에 내가 힘을 탁 빼서 얘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쟤는 맞춰야 돼. 내 몸 밖에 있는 공은 맞춰야 돼. 어떻게 되냐면 왼팔을 여기서 공 쪽으로 끄집어 내려요. 그럼 여기 초기 입장에서는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다운이 될 때 몸은 가만히 있냐는 거죠. 클럽 헤드가 벌써부터 이 라인 밖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상 동작을 하냐면 얘를 당기든지 꺾든지 이런 부상 동작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상 동작에 이런 보상 동작하고 저런 보상 동작을 하면서 골프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중력을 정말로 힘들게 느껴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 말 안 들어서 이제 밖에 벌쓸 때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기 맞았어요. 근데 처음엔 버티잖아요, 얘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팔은 중력에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 떨어지는 걸 버티니까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스윙하고 접목을 시키면 안 떨어지는 건 내가 버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왼팔이 이렇게 어깨에 매달려 있다고 치고 얘는 혼자서 못 올라간다고 치고 얘 말고 다른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에 의해서 왼팔이 올라간다고 치면 알아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오른팔이나 몸의 움직임. 왼팔은 그냥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핑 머신에도 이게 핵심이에요. 왼쪽을 수동적으로 움직이게끔 해서 원심력을 쓰든 오른팔을 써서 만들자는 거죠. 항상 일정하게 중량을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오게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다운스트로크의 릴리스 순서에 관해서 알아보면 다운스트로크 순서는 하체 움직임의 원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바디는 무릎, 엉덩이, 어깨, 팔, 오른 팔꿈치, 왼손목, 코, 왼손목 회전순으로 발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왜 하체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다운스윙이. 이것도 간단해요. 보시면 제가 요 그립 끝을 앤드리스 벨트랑 작살 던지기 개념으로 보면 여기서 팔로 얘를 이렇게 하면 얘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얘를 가르치려면 얘를 놓고 하체가 먼저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발, 무릎, 힙 순서대로 가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움직여주겠죠. 이렇게 해놓고 라인을 지키려면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팔이래요. 왼팔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라인을 지키려면. 이건 어큐뮬레이터 몇 번일까요? 팔이 여기서 붙었다가 이렇게 라인을 4번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는 어큐뮬레이터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아, 왼손목 콕 댔다가 이거는 몇 번이죠? 이거 2번. 그 다음에 왼손목 회전 여기서 턴 됐다가 롤 되는 거는 3번이죠. 그러면 어큐뮬레이터 릴리스 순서는 4, 1, 2, 3 순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히터 같은 경우는 1번이 수동적으로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4, 2, 3 순서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압력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2번이잖아요. 2번은 뭘까요? 그 다음에 3번은 회전이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겠죠. 자, 스윙어는 1, 2, 3을 쓰는 거죠. 1, 2, 3. 그럼 순차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팔꿈치를 피면 자연스럽게 2번 어큐뮬레이터로 써지는 거고 팔꿈치를 다시 이렇게 쓰면 3번도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죠. 자, 그럼 요 릴리스 순서를 봤을 때 백스윙은 어느 순서로 되면 요 순서대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백스윙의 순서는 반대만 되면 돼요. 그럼 3번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3번이 뭐였죠? 회전. 그 다음에 2번은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 2번. 다 된 거죠. 그럼 3, 2, 1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역순이잖아요. 1번이 써지면 2번도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3번이 이렇게 써지면 제자리를 찾아오겠죠. 자, 그래서 모든 어큐뮬레이터 번호는 앞에 숫자를 중첩하거나 교체할 수는 있지만 앞에 올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얘가 생략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요게 안 쓰여있으면 생략이 되고 4, 2, 3 순서로 돼도 되는 거고 스윙어는 어큐뮬레이터로 4, 2, 3, 4를 조합해서 쓰잖아요. 1번을 안 쓰는 거잖아요. 2, 3, 4를 쓰는 거죠. 스윙은 어큐뮬레이터를. 히터는 몇 번 쓸까? 히터는 1, 2, 3.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져도 된다는 거죠. 근데 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3번이 1번하고 2번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들어서 3번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턴에서 롤이잖아. 순서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중첩이 증가가 되면 트러스트가 증가하고 중첩이 감소가 되면 속도가 증가한대요. 근데 히터는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어큐뮬레이터 1번은 프레셔 포인트 1번과 3번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다 되는 거잖아요. 클럽 헤드랑 클럽 페이스가. 그러니까 얘가 에이밍 포인트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러스트가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순차적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증가한대요. 얘가 수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회전이 되면 에이밍 포인트가 공보다는 뒤로 가기 때문에 얘가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스윙어가 클럽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에이밍 포인트랑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배너 간의 이거를 한번 봐보세요. 요 빨간색 타원형이 힙이고 어깨가 요거거든요. 그럼 대부분 아이언은 여기서 조금 더 가겠죠? 여기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 그럼 요 상태가 우리가 풀스윙 기준으로 하면 얼마큼이 될까요? 풀스윙 기준으로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 정도 됐을 때를 얼마만큼 크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맞아요. 하프는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를 하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하프를 채우면 이 왼팔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얘가 시침으로 따면 9시죠. 9시, 10시, 11시, 12시가 여기겠죠. 그럼 여기가 하프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프를 채우려면 12시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몸 구조상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얘가 12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럼 여기가 3쿼터예요. 그러면 탑은 어디냐면 10시에서 11시까지 가면 백스윙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배너건 지금 약간 네. 그림 같은 경우는 네. 드라이버는 되지 않아요? 드라이버죠. 이건 드라이버죠. 아이언은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웨지 칠 때 보면 배너간 어깨 여기 있어요. 아마추어나 이제 몇몇 교수가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배너간은 어깨 회전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냐. 근데 아이언하고 웨지를 칠 때도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 그림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골반하고 어깨죠. 요 비율을 잘 봐보세요. 뭐가 더 많나요? 백스윙을 할 때. 어깨 회전이 많죠. 근데 요즘 프로님들 보면 처음에 백스윙 할 때 얘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려는 프로님들도 상당히 많죠. 그럼 이게 왜 안 좋을까요? 근데 배너건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게 보면, 자, 테이크어웨이가 여기죠. 그때 골반 전혀 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골반 조금 움직였어요. 3쿼터 갔을 때 골반이 딱 요만큼 움직였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배너건?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이렇게 돌리면 못 돌아와요. 힙 슬라이드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또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오른 무릎이에요. 내가 이 위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많이 안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운스윙 때 힙 슬라이드가 편한데 얘를 이렇게 피면 좋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골반 45도잖아요. 어깨는 90도고. 근데 이 45도가 어쩔 수 없이 45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도 이렇게 지켜면 어느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더라도 왼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전환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피벗에 관해서 알아보죠. 피벗은 간단해요. 우리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데 머리 위치만 우리가 지켜주면 나머지는 비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타겟 라인이 스퀘어로 맞추고 스탠스가 크로스가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지키려면 이쪽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백스윙을 할 때. 근데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오픈으로 바뀌면 피벗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라인을 지키려면 이쪽이 좀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파워 면에서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크로스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 회전량이 많으니까 이게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피벗 변화는 스탠스 정렬 방향으로 만들어진 자체 모션과 방향만 나타낸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오픈을 수군, 크로스를 수군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 거잖아요. 당연히 오픈을 서 있어서 라인을 지키려면 약간 제한이 있지만 오른쪽이 뒤로 비켜주는 거고 크로스가 돼 있으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켜주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벗은 원심력에 필요한 회전 모션을 만들기 위해 피벗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거래요. 나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뒤로 이렇게 빠져주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게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어깨 회전, 골반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회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벗은 기울어진 플레인에서 골프 클럽 움직임에 의해 회전 모션으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액션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몸을 써서 회전으로 했으면 아마 회전 액션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모션인 거잖아요. 모션은 그냥 비켜주는 거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보면 오른쪽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고 이렇게 비켜주면 어떠냐면 오른쪽 무릎도 펴져야 되는 거고 힙도 움직여야 되고 어깨도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빠지는 이 직선의 움직임이 회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벗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돼 있대요. 발, 무릎, 엉덩이, 어깨 모션과 액션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여기서 모션은 제3자가 봤을 때 회전처럼 보이는 게 모션이고 내가 느끼는 액션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양방향으로 손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회전 및 체중 이동을 위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머리 위치만 지켜주면 그건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겠죠. 머리 위치를 지키고 스탠스가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 좁으면 좁은 대로 하면 밸런스를 잘 맞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걸 해봤지만 파워는 팔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벗의 역할은 이렇게 한대요.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을 접었다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런치패드 역할을 해줘야 된대요. 런치패드가 뭐냐면 우리가 미사일을 쏠 때 미사일 발사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미사일 발사대가 경고해야지 얘를 잘 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얘를 잘 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펀치 스트로크 했을 때 히터는 오른팔을 접었다 피는 거잖아요. 펀치 스트로크를 하려면 스트레이트 펀치잖아요. 얘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피벗이 오른팔이 이렇게 펴질 때 이 피벗이 오른팔을 펴주는 거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발 뒤꿈치가 히터 같은 경우는 치고 나서도 뒤꿈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피벗이 안정이 있어야지 오른팔 접었다 피는 거를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스윙어는 파워 연천이 뭘까요? 원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 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발 뒤꿈치가 임팩트 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스윙어 같은 경우는. 근데 드라이버를 칠 때 오른발 뒤꿈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우리가 원심력 활용을 극대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발 뒤꿈치를 붙인다는 얘기는 몸의 원심력을 제한한다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원심력이라는 게 결국은 왼쪽이 많이 비켜주면 비켜줄수록 원심력은 더 극대화되겠죠. 근데 오른발 뒤꿈치를 붙이면 비켜주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오른발 뒤꿈치를 붙이라고 레슨하시는 프로님들이 많잖아요. 방향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운 스트로크에서 3차원 임팩트 첫 번째 방향인 다운이잖아요. 다운, 아웃포워드죠. 위에 힙 턴 전에 힙 슬라이드가 돼야 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게 작살 던지기를 하는데, 이 라인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첫 번째 동작이 뭐냐면, 왼쪽 무릎을 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얘를 이렇게 하면, 제 힙이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슬라이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이고, 비교적 스퀘어로 쓰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고, 이 힙이 뒤로 비켜주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기서 힙 슬라이드는 어느 방향으로 돼야 될까요? 라인을 지키려면 이 방향으로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목표가 아니고, 왜냐면 이 골반이, 목표는 이 방향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목표 방향으로 힙 슬라이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빠져요. 이 상태에서 힙 슬라이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이게 미는 거잖아요. 미는 방향을 들어놓고 오른쪽으로 밀어볼게요. 제 골반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오른쪽을 향했네? 아니죠. 자, 이 방향이에요. 제 골반의 방향이 이 방향대로 힙을 밀어볼게요. 골반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은 힙 슬라이드를 하니까 처음에 이 방향이었던 게, 근데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놓고 이 방향으로 밀 거예요. 저는 힙 슬라이드를. 근데 대부분 미스는 뭐냐면 여기서 타겟 방향은 여기잖아요. 골반에 이렇게 틀어진 방향은 오른쪽이고, 타겟 방향으로 얘를 힙 슬라이드 하려면 어떻게 되면 얘가 빠져요. 스핀 아웃이 돼요. 근데 이거를 신경 쓸 거 없이, 자, 들어놓고 요 그립 끝을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 측면에서 보시면 얘가 오른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직선으로 내려가려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강해야 돼요. 이 힙도 같이 오른쪽으로 힙 슬라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요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 이 힙이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를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얘가 떨어지겠죠. 클럽 헤드가. 그때부터 뭐만 하면 될까요? 이 상태가 됐으면 왼쪽 무릎만 피면 그때부터는 힙 회전이 이제, 우린 회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놓고 오른쪽으로 힙 슬라이드, 그 다음에 대부분 엎어치는 이유가, 아마추어 분들이 엎어치는 이유, 힙 슬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요. 힙 슬라이드 없이 회전을 먼저 하면 엎어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힙 슬라이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들어놓고 오른쪽으로 제가 힙을 이렇게 밀어볼게요. 그럼 척추 길기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더 이렇게 밀면 더 길어지죠. 그럼 이 클럽이 어떻게 될까요? 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 밑에 방향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힙 슬라이드 없이 얘가 먼저 빠지면 스핀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웃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왜 이거를 잘 못할까요? 들어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그래서 자꾸 막 주변에서 회전 하잖아요. 골반 회전을 잘해야 된다, 엉덩이 회전을 잘해야지 뭐 다운스윙을 해야 된다 하니까, 얘가 다운이 되려면 얘가 밑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돌아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돌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뭐 있잖아요. 무조건 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렇게 정확한 거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돌리면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왼팔 앞에 벽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제가 백스윙을 했어요. 왼팔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 팔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힙 슬라이드라는 게 뭐냐면 왼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겠죠. 다운스윙을 어렵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다운을 팔로 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근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끝만 잡고 내가 얘를 탁 떨어뜨리면 얘가 왜 앞으로 갔을까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이 끝이 무거운 영향을 받으니까 가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최하점 이후에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간 거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얘가 밑으로만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깥으로만 이렇게 가주면 시계추처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앞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 다운스윙에서는 이제 다운스트로크에서 3차원 임팩트의 첫 번째 방향인 다운워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위해 힙턴 전에 엉덩이가 힙 슬라이드를 해야 된대요. 백스윙이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운스윙을 하죠. 다운이라는 거는 왼팔과 클럽이 봤을 때 여기다 다운은 어떻게 내려가는 게 정말로 다운일까요? 그 중력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방향 그대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왼팔 앞에 벽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제가 백스윙을 했어요. 왼팔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 팔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왼팔을 이렇게 잡아놓고 왼팔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수직 낙하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힙 슬라이드를 하면 힙 슬라이드라는 게 뭐냐면 왼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겠죠. 그러면 이 스파인 앵글이 처음보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면 더 길어지겠죠. 얘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내 왼팔을 아무것도 안 하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끝은 무거우니까 떨어지려고 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공은 내 몸보다 밖에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본능적으로 클럽이 힙 슬라이드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면 공은 여기 있어요. 얘를 이렇게 당기려고 할까요?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푸시와 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학생들이 다운스윙을 어렵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다운을 팔로 내리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탑에서부터 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0.24초인데 왼팔을 0.24초 안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잡아 끌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린다는 게 사실상 우리 사람의 운동신경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웃 방향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3차원 임팩트 방향은 세 가지 방향이죠. 첫 번째 방향이 다운. 그래서 두 번째 방향이 아웃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방향이 임팩트 이후에 포워드. 앞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의 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다운, 그 다음에 아웃에 의한 결과로 앞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시계추 움직임하고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끝이 시계추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근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야. 끝만 잡고 내가 얘를 탁 떨어뜨리면 얘가 왜 앞으로 갔을까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이 끝이 무거운 영향을 받으니까 가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최하점 이후에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간 거잖아요. 근데 골프에 필요한 시계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가 밑으로만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깥으로만 이렇게 가주면 시계추처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앞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학생이고 아마추어고 이거에 대한 오해도 있잖아요. 조금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임팩트 이후에 자꾸 뭐 팔을 이렇게 뻗으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힘을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파워를 더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고서도 이 플레인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 때 오른쪽이 공에 더 멀어지고 왼쪽이 공에 가깝죠. 이 상태에서 앞에 라인을 지키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이거는 왼쪽이 뒤로 멀어지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면 얘는 앞쪽 라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밑으로 떨어뜨리고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속에서 내버려 두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 위치까지 갈 수 있는데 뭔가 여기서 안 써도 되는 힘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쪽까지 더 많이 가려면 백스윙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은 얘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동일한 시간에 많이 간다는 얘기는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시계추 움직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얘가 요만큼 가면 반대쪽도 요만큼 가는 거고 얘가 이만큼 가면 얘도 훨씬 더 많이 가겠죠.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 때 이 반대쪽으로 갈 때 무슨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갈 때 우리가 추진력이라는 게 있으면 더 크게 갈 수도 있겠죠. 외국 교수가가 이런 묘사 하잖아요. 얘를 더 많이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손이 이렇게 높아지면 되죠. 그 역할이 뭐가 해주면 되냐면 오른쪽이 공에 가깝고 왼쪽이 이렇게 멀어지면 우리가 힙 슬라이드를 하면
왼쪽이 높은 상태죠. 이 상태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왼쪽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손이나 팔로 올리려고 한다든지 뭐 손에 힘을 더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또 잘못된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어깨 움직임 그리고 스파인 앵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스파인 상체를 숙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멀어져야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멀어진과 동시에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려면 높아져야 돼요.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어깨를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는 거야. 뭐가 이거를 다 제어할까요?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높아지고 뒤로 빠지고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가 높아지고 뒤로 빠지는 거. 머리 위치 지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이 바닥에 있는 라인 지키는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몸의 움직임을 다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제가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를 더 많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내가 스탠스를 스퀘어해서 크로스가 하면 얘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가면 더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 컨트롤 피벗이잖아요. 손의 움직임이 몸의 움직임을 제어한다고 하잖아요. 손직이 어디냐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이에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라인을 제어하려고 하면 내가 스탠스가 오픈으로 했으면 얘가 덜 가는 거고 크로스가 돼 있으면 훨씬 많이 가는 거고.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어깨 뭐 회전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풀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